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0.03% 상승을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0.35%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20조를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원래 예상하고 있던 실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닝 어프라이즈 이게 만약에 20조 이상 더 나왔으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옵션 만기 때문인지 1.56%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원체 지금 시장은 반도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를 보시더라도 반도체가 거의 국가의 지금 수출을 다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작은 회사들이나 작은 기업들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에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유가도 지금 14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조금 이슈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좀 쉬었고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항서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HLB는 참여를 개별적으로는 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항서 측이 미국 팔로 관련된 사업 계획 같은 경우를 지금 마지막 날에 하고 하는데 재신청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데 재신청 준비가 안 되는데 사업 계획을 아무리 얘기한들 그 투자자들이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로 보기 때문에 저는 내피셜 개념으로는 재신청에 관련된 뭔가 자료들을 준비를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HLB가 6%에 가깝게 장중 시작과 함께 급락을 보였는데 이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동안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다고 쳤는데 요 정도 올라왔다고 이렇게 6%의 조정을 준다? 솔직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내리는 거라면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같은 개인들에게는 드러나고 있는 재료들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급죽이라든지 이벤트를 앞둔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공매 창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6% 가깝게 빠졌고 그룹주들도 HLB가 6% 빠졌는데 나름 6% 빠진 거 비해서 그룹주들도 선방을 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9% 정도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튼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원전주 소폭 조정을 했고 빠진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빠진 종목들은 약하락 정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왜 넘어갔어? 자, 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이거 오너 측에서 돈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G2G 바이오가 급등을 했고 D&D 파마텍도 급등을 했습니다. 야, 오름 테라피틱스는 끝도 없이 가네요. 쟤는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계속 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 상승을 했고 나이백도 비만 관련된 종목인데 7.7% 상승을 했습니다. 방산주의는 하나에로스페이스가 7.9% 상승을 했고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하나오션은 13만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였고요.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HLB는 6% 음봉을 꽉 채우고 마감을 했습니다. HLB 팹은 0.1%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35%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수를 보시더라도 0.3%밖에 하락을 안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는 한 1% 정도 하락하는 게 맞는 건데 HLB는 6% 하락을 했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누군가 뺐다 이 얘기죠. 뺐고 지금 이렇게 마감을 됐고요. HLB 제넥슨이 2.8%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지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1746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파나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111선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1700원 라인은 깨면 안 됩니다. 1700원 라인 깨지면 요것도 뭐가 문제 있는가 의심이 드는 또 움직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좀 양봉을 띄워서 돌려주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1700원 라인을 지켜줘야 또 빠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HLB 이벤트가 1월 안으로 다 다가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가가 상당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게 쉬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재신청하고도 오히려 주가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좀 올라가줘야 재신청 때 좀 더 슈팅이 나오고 좀 쉬어간다든지 이런 그림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6% 빠지는 바람에 조금 길이 난해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오늘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24일선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주봉은 문제였고 일봉도 이 정도면 급하게 가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방 요 음봉들을 한 번에 잡아먹는 양봉이 뜬다면 그림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HLB가 12월 달 보응을 그렇게 만들었다시피 또 한 번에 큰 양봉이 등장을 한다면 그림이 또 금세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1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피틱스도 잘 가다가 이 돌파해야 되는 보라색 라인, 이 자주색 라인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41선까지 밀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자주색 선과 이 밑에 지켜야 될 라인이 2950원과 넘어야 될 3400원 라인 안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돌파 시도도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그림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차트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개별 파이프라인은 저희에게는 솔직히 무의미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 파이프라인이 갑자기 땡겨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은 일단 존버하실 분 아니라면 단기적인 이벤트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재료는 잠시 미뤄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로 가서 3,400원을 뚫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서 2,900원대를 지지를 테스트를 또 하느냐 요 두 가지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봉상도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 5주선은 사라져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위로 몸통을 좀 양봉 몸통으로 주봉을 마감을 해야 다음 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든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재료가 지금 그 단간함이죠. 그거에 관련된 이제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별 재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많이들 거론하고 계시는 간암을 제외한 단간암 그리고 유방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두 재료는 별로 이 HLB 시총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암이 되고 나서 저 두 재료가 큰 재료로 느껴지는 거지 간암이 안 되는데 저 두 재료 아무리 좋고 홀고 빤다고 해도 저 재료로는 이 시총을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간암이 성공을 하고 뭘 해야 됩니다. 유방암 얘기도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란셋에 실렸다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저 어차피 3상이고 중국 임상입니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 FDA 측에다가 3상을 아마 또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해외 임상 국가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중국 환자들만 했기 때문에 저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중국 환자 내에서만 신뢰를 하는 거지 글로벌 전체로는 신뢰하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란셋이 실렸다는 건 뭐 좋은 건 맞아요. 그 중국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얘기를 돌리면 저 데이터가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FDA 측에서도 또 삼상을 진행을 해서 저 중국 임상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삼상을 뭐 환자 모집하고 또 뭐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HLB 투자하면서 다들 아시잖아요. 최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HLB를 또 향후 한 5년 이상 들고 가실 분 아니라면 저 재료를 뭐 찬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뭐 간암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것까지 보게 되면 또 10년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HLB 10년 투자하고 뭐 희노애락을 같이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경 쓰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 재료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치부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보수적으로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도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했을 때 삼상이 진행 완전 뭐 임상 진행해서 환자 모집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도 삼상 임상 디자인도 짜야 되고 그다음 돈도 거의 1,000억 가깝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간암을 해봐서 알겠지만 FDA 승인 절차 또 받는데 한 1, 2년 후딱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또 유방암을 또 봐야 된다고 치면 저 유방암 시장은 큰 거는 확실합니다만 저걸 또 보려면 최소 5년이라니까요. 제가 그냥 뭐 막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HLB 투자해 보니까 임상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빠삭하잖아요. 그럼 대충 저 재료는 또 부각이 되려면 예전에 우리가 위암을 하다가 갑자기 간암이 튀어나와서 또 시간이 한 몇 년 지금 흘렀잖아요. 위암 얘기가 2019년, 20년이었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간암이 튀어나와서 지금 26년입니다. 그러면 또 유방암이 또 되려 그러면 2030년 넘어야 돼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저 유방암 시장에 대해서 그냥 살만 붙여가지고 홍보만 하고 바쁘지. 자, HLB 바이오스텝은 1423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오늘 5주선 주봉은 좀 좋지 않고요. 갑자기 뭐 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얘도 지켜야 될 자리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밑으로는 1390원 정도 라인이고, 넘어야 될 산은 1563원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하단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내일 양봉이 안 뜬 이상 장중에라도 이 111선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1390원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려주고 양봉이 좀 떠주고 최대한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그림으로 끝나야 얘도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HLB는 뭐 계속 이게 뭐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지만 12월 달에도 한 28일을 주구장창 내리다가 29, 뭐 30일 뭐 요래 돼가지고 양봉 하나 띄우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며칠간 또 상승 흐름을 쫙 바꾸다가 하루 만에 그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을 쌓아버리고, 야 정말 진짜 HLB는 지독한 놈들입니다. 자, HLB 글로벌은 23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지금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00원 라인을 살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그림은 2300원 아래에서 끝나고 내일 2300원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얘도 또 뭐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주봉도 지금 일단은 뭐 40주선을 저항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내일 5주선을 한번 또 찍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또 갑자기 며칠 정말 좋았는데 흐름이 완전 또 이렇게 식어버리네요. 일단은 뭐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내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뭐 조금은 걱정은 하되 그래도 포기할 때는 멀었다.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HLB 제약은 16,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제약도 오늘 봉으로서 5일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11선 정도 지지가 나왔지만 224일선을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마저 이탈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오늘 저가를 깨지 않는 흐름으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기준점이고, 최고의 기준점은 오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떠줘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기준점이에요. 최악의 기준점은 16,000원대 이탈하고 마감하는 게 최악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습이 어느 정도 단기로 더 빨리 치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재신청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정말 미궁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일 단간함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주가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끄집어 올리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럼 뭐 어느 정도 살을 붙여서 뉴스화를 시켜서 주가를 부양을 할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뭐 내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 내일 하루 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들이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흐름으로 오늘 그림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나름 좀 잘 버텼습니다. 4,2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뭐 그래도 5일선 정도에 마감을 했고, HLB가 빠진 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도 아직까지 양봉 주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나은 차트인데,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 4,000원짜리는 깨지 않는 선에서 끝나야 된다. 4,000원을 살리고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위로 가더라도 위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5,300원 정도 라인이 걸릴 자리가 있는데, 저 자리를 만약에 몸통으로 뚫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 얘기는 먼 얘기고요. 일단은 다시 5일선 올려주는 양봉이 하나 떠줘야 돼요. 내일 단관함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내일 봉에 따라 오늘 음봉이 뭐 어느 정도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봉인지, 아니면 진짜 또 안 간다 신호를 주려는 봉일지 확인이 또 필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HLB입니다. 51,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사모펀드 팔고, 투신 사고, 보험 팔고,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팔고 다 팔았습니다. 자, 거래원 오늘 한번 보면 신한증권이 주로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좀 팔았고요. 키움은 비슷하고, 한국증권도 좀 많이 팔았고요. 삼성증권이 좀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 대체거래소하고 이를 분리를 해봐도 모건서울이 좀 팔았고요. 일단 뭐 주주들이 얘기하는 공매도 창구들 쪽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공매도가 13%. 자, 일단 HLB가 224일선 정도 지켜줬으면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초가 정도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어도 저는 이거 뭐 내일도 달릴 수 있는 그림으로 봤습니다만, 오늘 음봉으로 224일선 장기 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못해도 양봉을 떼가지고 다시 224일선 붙여주는 그림이 나와주면 또 다음 주도 또 저희가 주가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내일 단관함 제로까지 나왔는데 이 음봉 이하로까지 또 빠진다. 그러면 또 이거 재신청까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런 그림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재신청할 때쯤에 슈팅 나오겠지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HLB 세력은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흐름대로 잘 안 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신청이 무조건 슈팅 나온다라는 생각도 버리고,
슈팅 나오면 고마운 거고 안 나오면 이것도 클래스 1, 2까지 확인해야 되는 정말 뭐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는 뭐 그림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또 클래스 1, 2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재신청할 때 넣었던 서류들을 또 FDA 측에서 검토를 해서 클래스 1, 2로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또 추가적인 자료를 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HLB를 승인까지 보려는 분들도 있고 재신청 슈팅이 나오면 정리하려는 분들도 있고 각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겠는 이유는 제가 HLB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6년이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팔자주름이랑 뭐 눈가에 주름까지 막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또 내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어차피 HLB를 승인 날 때까지 보려고 존버를 하는 건 아니고 HLB가 항상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올려주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 4년 동안은 저도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는 재료들마다, 나오는 파이프라인마다, 야, 저거 나오면 진짜 뭐 HLB 리보세라님은 블록버스터 약이다. 진짜 뭐 개보린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약이다. 라는 생각 정도로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존버를 해보니까 네 계좌의 사이버머니만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이거 반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차부터는 좀 중간적인 입장으로 약은 신뢰하되 주가를 너무 또 가치를 너무 뻥튀기 해서 바라보지 말자,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 재료가 지금 뭐 블로그에 글을 띄우고 뭐 했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중국 임상이고 중국 환자로만 대상을 했고 200명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저희에게 또 하려면 중국과 관련된 또 약을 또 하나 같이 갖고 와가지고 또 신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FDA가 또 삼상 설계를 해서 또 제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FDA가 삼상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FDA에다가 또 이제 환자 모집을 하겠죠. 환자 모집을 또 한 300명 이상으로 해야 될 거고, 그럼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1,000억 들어갈 거고, 이게 매년 또 1,000억 들어가는 게 또 간암이 1,000억 갉아먹던 게 이제 유방암으로 1,000억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간암이 안 되고 단간암이 됐다고 치집시다. 단간암 뭐 거의 데이터가 좋아서 승인된다고 그러는데 단감은 뭐 약가 비싸고 환자는 적지만 약가 비싸다라고 하지만 간암 매출을 비해서는 그거 푼돈이거든요. 그리고 경쟁도 좀 치열을 할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트 얘기하다가 또 옆길로 샜는데 일단은요 다른 거 없이 내일 양봉 안 떠주면 최소한 224일선 정도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는 시선에서 최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끝.